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권영호입니다. P0420 촉매 효율 저하 동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글을 보면서 이거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분께서 주신 내용이고요. 영상 잘 봤습니다. 아우디 A6 유로 6 엔진 차주입니다. 지금 차량에 배기가스 경고등이 자주 떠서 서비스센터 및 사설업체에 점검을 받았으나 서로의 결과가 다릅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요소수 펌프 및 락스 센서 이상 문제로 진단하였고 사설업체에서는 SCR 촉매 효율 저하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시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짧은 지식으로는 두 문제 모두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후입니다. 기후. 저는 두 가지에 대한 모든 수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것도 기후라고 그랬죠. 필요 없는 생각을 하신 거고요. 이미 요소수 펌프 및 락스 센서 이상 문제는 보증기간 만료로 수백만 원을 들여 수리해야 할 판이고 촉매 관련은 국가에서 보증하는 7년 또는 12만 킬로를 넘지 않았으나 현재 10만 킬로 정도라 만일 촉매 수리를 해야 한다면 지금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제 차량 수리 방향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댓글을 보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겠습니다. 뭔 얘기를 했는가? 안녕하세요. 제시받은 두 가지 모두 정비 대상 아닙니다. 지금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될 정도로 그들이 제시한 범위는 아닌 다른 고소 정비가 기본이고 원칙입니다. 곧 두 가지 방법은 락스 센서나 SCR 문제는 아니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기다 남겼죠. 몇 개의 영상을 보셨습니까? 최근 올려드린 영상을 감상하면 몇 가지 정비 방향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글쎄요, 우리 상제님께서는 이상제님이니까요. 상제님께서 아마 충분히 검토가 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나 또 전화를 주실까 해서 기다렸습니다만 전화는 안 주셨고요. 보겠습니다. 또다시 상제님께서 쓴 글입니다. 다른 곳 정비를 추천해 주셨는데 그랬어요. 맞아요. 선생님 영상을 보니 몇 개로 추측이 되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파악을 하신 것 같아요. 흡기 공기의 부족, 흡입 공기입니다. 이게 흡입 공기 부족, DPF 효율 저하 이렇게 보셨어요. 잘못 보셨습니다. 먼저 흡입 공기의 부족은 저도 약간 의심이 됩니다. 지금 출고한 지 3년 4개월 탔지만 아직 흡기 클리닝은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흡기 클리닝은요, 필요하면 하는 겁니다. 3년 4개월을 탔다고 해도 필요 없으면 할 필요 없는 것이고요. 6년 7년 8년을 탔어도 흡기가 오염되지 않으면 할 필요 없는 거고요. 물론 흡기를 해서 나쁠 건 없겠지만 약간씩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DPF의 효율 저하다, 이거하고는 약간은 관계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다시 한번 다른 글을 보겠습니다. 이건 상제님 글이죠. 하지만 이 부분 또한 센터 진단기를 통해서 확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센터 진단기에서요, 어떤 분이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흡기 계통의 오염 상태를 알 수 있는 정비사가 없습니다. 그것만 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제님께서 판단할 때 그들을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그들의 실력이 지금까지 제가 본 그들 센터 직원들의 능력으로는 스캔 데이터를 보고 흡기가 오염이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지 못할 것을 거의 100%로 전 단정할 정도 됩니다. 또 하나 DPF 효율 저하인데 그래요. 맞아요. 이 부분은 저도 여러가지 정보를 통해서 강하게 의심하는 요소에서 어떤 거를 정보를 통했을까요? 서비스센터 입고했을 때 제가 직접 눈으로 진단기를 통해 DPF 즉 파티클 양을 확인해 봤을 때 기준치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운행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치라는 게요, 예를 들어서 5%다 라고 했을 때요, 현재 스캔에서 5%, 근데 실제로 운행을 하면 얘가 10%로 늘어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준치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이 범위다 그러면 1%다 이렇게 봤을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사실은요,
다릅니다. 실제로 무슨 말이냐, 약 1 내지 1.5% 이렇게 나오면요 실제로 퇴적량은 많습니다. 그건 이슈가 판단하는 수치이기 때문에요 실제와는 많이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 데이터를 믿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자, 해당 데이터 촬영은 센터 측에서 허가하지 않아서 못했고요 그랬는데요, 이거 뭐 허가를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한가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여준다 해도 이놈을 가지고 뭐 어디 가서 문제될 건 없는 거고 누구 문제 삼지도 않을 거고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당신들 지금 진단을 잘못했지 않느냐 이게 시비를 걸 것도 아닌데 그런 거를 감추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분석을 못해서 그냥 숨기는 차원이 아닐까 지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센터에서 문제 제기한 요소수 펌프와 락스 센서는 실제 요소수 분사 압력이 기준치 이하임을 확인했고, 뭐 요소수를 분사할 이유가 없으면 당연히 기준치 이하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자, 센서는 정비센터 점검 정비사 말로는 2개의 락스 센서가 있는데 하나는 정상 작동하고 나머지 하나의 기능이 불안해서 그냥 2개 다 바꾸는 것으로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요, 현재 DPF의 막힘률이 높다면 모두 다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은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가 멀쩡하다는 얘기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현재 상태에서, 즉 공회전 상태에서는 매연의 배출량이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정상이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작동할 조건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했어야 되는 것이지 센서를 바꾼다고 해결될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상제님께서는 너무나 깊이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정비업체의 SCR 촉매도 이와 관련된 사항으로 상관이 되는데 두 곳 다 정확하게 어떠한 곳이 문제인지 확답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상제님의 생각이나 그들도 확답을 못 내리는 이유가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디젤차를 구매하기 이전에 디젤의 관리 포인트라든가 이것저것 알아보지 못한 제 실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비사가 문제인 거죠. 자동차 사용자는 그런 것까지도 알아보고 차를 사야 할 이유는 없는 거고요. 너무나 신경을 쓰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또 정비사만 잘 만나면 될 거를 가지고 혼자 고생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수백만원 들여서 해당 부품을 교체했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원인 제거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 문제가 반복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건 걱정하셔야 됩니다. 한번 제대로 잘 고치면 되는 것이고요, 잘못 고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상세한 진단 방향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네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답변입니다. 이게 상제님 뭐라 해야 위로가 될까요? DPF 관련한 정비 또는 락스 관련한 센서 역시 해당 없는 필요 없는 정비 범위이고요. SCR 역시 후처리 장치로서 이것과 매연의 배출과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데 왜 그쪽으로만 생각합니까? 저는 답답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이 상제님이 참 답답한 거예요. 상제님의 불편함보다 선행되어야 할 이거죠.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저는 이상하다 이렇게 썼어요. 여기서 사람으로 비유했습니다. 설사를 멈추는 일이 소화를 잘 되게 하는 일이지 화장실에 가서 잘 배설을 한다든가 또는 휴지를 이용해서 항문에다가 박아 놓는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곧 NOx에 관련된 어떤 센서 2개라고 했는데요. 하나 되든 2개가 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개라고 하고요. 얘들이 문제가 돼서 DPF의 효율 저하 이것이 뜬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요, 얘는 고장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DPF 효율 불량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일에 얘가 죽었다면 DPF 효율 불량 안 나옵니다. 그냥 매연만 나오고요. 매연이 DPF에 많이 쌓이면 차가 안 나갈 뿐인 거고요. 더 심하면 시동도 안 걸리는 일까지 나옵니다. 또 하나, 그 다음 SCR 그렇습니다. SCR은 요소수를 뿌려야 되는데 펌프가 고장 날 수 있는 일이
일이 있다는 거는 좋은 겁니다. 사실은. 왜? DPF가 항상 정상이면 요소수를 뿌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CR 관련한 펌프나 이런 구멍은 막힐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막혀서 DPF 효율 저하가 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DPF입니다. 여기에서 S1이 있고 이쪽에서 S2가 있습니다. S1과 S2의 차이를 이용해서 센서를 한번 바꿔보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 잘못이다, 그런 얘기고요. 우리 선생님, 여기에 지금 입구로 들어오고 있는 매연, 이것의 양, 곧 DPF로 들어가는 매연의 양이 많으면 이 센서 1과 2의 기능은 활발하게 작동할 것이고, 또 SCR 장치 역시 활발하게 작동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요소수가 많이 소모된다 이런 자동차라면 평상시에 엔진에서 나가는 매연의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에서 선행되어야 할 정비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아까 파악하셨죠, 뭘 했습니까? 흡입공기라고 그랬죠. 흡입공기가 어떻게 부족할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DPF 의 문제 있었죠. 그죠? 이렇게 다시 한번 보세요. 어디서 나왔나요? 이게 네, DPF 효율 저하. 그런데 DPF 효율 저하는 생각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생각하십니까? 아니, 흡입공기는 부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DPF는 아니단 말이죠. 이렇게요. 엔진이라고 하고요. 엔진에서 연소를 합니다. 연소해서 나갈 때 이렇게 DPF가 나가죠. 이렇게 DPF를 만납니다. 여기에 효율이 떨어졌다, 정화 능력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효율 저하. 그러면 엔진에서 매연을 나가지 않으면, 연속 배출시키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필요가 없죠. 경고등을 띄워줄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선생님 차는요, 지금 현재 흡입공기가 부족할 수 있는 흡입 효율이 좋게 만든다. 흡입. 그 다음에 압축입니다. 압축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흡입 약간의 공기가 덜 들어가도요, 압축이 좋아지면 연소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흡입 공기량이 100%가 들어갔다고 쳐요. 그래서 압축 불량이 생기면 매연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매연이 나오니까 DPF는 또다시 막힐 것이고 오염이 될 것이고, 그 막힘률이 높아지면 DPF 효율 저하 경고등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의 영상을 보셨냐라고 한 이유가 이겁니다. 단순하게 P0420이라는 거 있죠. 이거 하나만 보셔갖고는 합이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오늘 일요일 새벽에 올려드린 영상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유튜브의 정책이 한 영상에다가 100% 넣어라, 이렇게 안 돼 있다고요. 약간의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동영상을 제작해주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상자님처럼 하나의 영상 P0420에다가 흡입이 잘 되는가 봐주세요, 압축이 잘 되는가 봐주세요, 연료 분사가 잘 되는가 봐주세요, 그리고 이것들이 완벽하게 타는가 정상적으로 타고 있는지 봐주세요, 머플러는 오염이 없는지, 즉 DPF는 오염이 있는지 없는지 봐주세요. 이것들이 깨끗하면, 모두가 정상이면 완벽합니다. 이렇게 써드리면 흡입 공기가 정상으로 들어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대한 해설, 또 압축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압축에 대한 해설, 연료 분사에 대한 해설, 이러면요 선생님 15분짜리 영상이나 20분짜리 영상 갖고는 안 되고요, 몇 시간짜리 영상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상제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해서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 마이크 잡으면요 몇 시간 단위로 그냥 갑니다. 그런데요, 제가 가장 힘든 게 15분에서 20분짜리 때의 영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무척 힘듭니다. 저는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싶고, 그런데 영상이 길면 안 본단 말이죠. 뭐 이렇게 길어? 열었다가 어이 닫아버려, 이런 식입니다. 짤막짤막한 거, 긴 글을 읽지 않는다는 거. 요즘은요 도서 출판을 하더라도요 장문의 글에 대한 인기는 없습니다. 시대가 빨라졌습니다. 곧 우리가 뭐든지 빨리빨리 추세 때문에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15분 영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넣어드릴 수는 없다. 또 하나, 넣으라고 하면 그 영상으로서는 끝난다. 궁금증을 유발시킨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려야 다음 영상이 뭐 올라오지,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된다. 이게 유튜브 정책이에요. 상제님의 댓글을 보면서 제가 상제님을 위해서 만든 영상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여기에다가 댓글로 궁금증을 푸시려고 하셨을까.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올려드린 영상에서도요 상제님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이건 아니네. 그리고 다시 재차 두 번째 촬영해서 올린 겁니다.
장재님 대충대충 보지 마십시오. 제가 전할 때는 분명히 어딘가에 은밀하게 생각해야 할 거, 뭔가 숨어있다는 걸 좀 생각하시고요. 뭐 어떤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분들의 영상에서도 뭔가 미련이 남는 영상이 되고 있다는 걸 꼭 생각하시면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생각에서 유튜브 정책에 충실하게 따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렇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는요 흡입이 필요합니다. 공기가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게 흡입이 아니라요 대기 압력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말을 할 뿐이죠. 하여튼 흡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압축을 합니다. 공기가 왔으니까 압축을 해야 되겠죠. 압축할 때요 압축되는 가스의 양이 모두가 남아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흡입할 때 500cc를 흡입을 했어요. 그럼 압축할 때 500cc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고 치죠. 그럼 50cc가 될 거 아닙니까? 50cc가 되는데 압축하는 과정에서 가령 30cc로 줄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이것이 지금 상제님의 자동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아니 500cc를 빨아들여서 10대 1로 할 경우에 50cc가 돼야 되는데 그 50cc가 아닌 30cc밖에 안 남았다. 그 얘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T2 이렇게, 얘는 중괄호 치고 입시론의 카파 K-1승입니다. 공학적으로 카파라고 써서 그렇죠. 그리고 여기다가 T1 이런 식으로 써 나가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 공식에서 T2라고 하는 건 압축 말 온도입니다. 곧 피스톤이 흡입을 해서 하사점까지 갔다가 압축을 쭉 할 때 상사점까지 갑니다. 상사점까지 갈 때 여기에 남는 공간이 있어요. 이게 연소실인데요, 컨버션 챔버라고 합니다. 이 공간에 50cc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압축을 하고 보니까 30cc밖에 안 남았다. 그렇게 보셔야 돼. 결국은 무슨 뜻이냐, T2 값,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T2 값이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낮아진 연소실에 있는 그 압축 공기에다가 경유를 뿌립니다. 그때 100% 연소하겠느냐 이거죠. 안 됩니다. 결국은 50cc의 공기량에다가 연료를 뿌렸으면 100%가 연소를 하니까 매연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30cc의 남은 양에다가 경유를 뿌렸으면 연료가 많이 들어간 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연이 나옵니다. 그때는 매연 발생입니다. 그 매연이 어디로 갔습니까? DPF로 갔지 않습니까? DPF로. 여기에서 점차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S1과 S2의 편차가 어떻게 돼요? 커집니까? DPF 너 있잖아, 네 효율이 네가 제 성능이 아닌 것 같아. 어딘가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계기판에다가 경고등으로 띄워주는 겁니다. 또 자동차 사용자는 이거 봐라, DPF 효율이 떨어졌다네. 그러면 DPF를 갈아버릴까? 요소수 장치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상제님의 생각과 똑같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영상에서는요 늘 흡입, 압축, 그 다음에 경유 분사, 그리고 배기입니다. 네 가지 행정을 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흡입은 잘 되는데 압축에서 문제가 생긴다, 또는 흡입이 오염됐으면 구멍 통로가 작아졌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구멍이 있는데 오염이 돼서 구멍이 작아졌어요. 그러면 공기 흡입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부터 500cc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300cc밖에 안 들어간다. 300cc밖에 안 들어갔을 때 10대 1로 압축하면 이게 30cc가 남아야 되죠. 그런데 압축해서 또 잘못되면 결국 20cc밖에 안 남아요. 줄어든 그 연소실의 최적, 또 낮아진 연소실의 압축말 온도, 거기다가 경유를 뿌리면 역시 매연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 흡입 행정에서 정상적으로, 압축 행정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요 매연 없습니다. 왜? 충분하게 공기는 대부분이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공기가 아무리 들어갔더라도 압축에서 새버리면, 압축할 때 어디론가 빠져나가 버리면 압축말 온도가 낮아진다. 압축말 온도가 낮아지면 연소불량이 오고, 연소불량은 곧 매연을 발생시킨다. 그 나간 매연이 점차 쌓이면 DPF 효율 저하라고 경고등을 띄워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센서들을 불량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하는 겁니다. 센서 불량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어느 물컵에 물이 담겨 있어요. 이게 뜨거운 물인지 찬물인지 모릅니다. 여기다가 지금 현재 컵이에요. 여기다가 뜨거운 물인지 찬물인지 몰라요. 눈 감고 컵 속에다 손가락을 넣어라. 어때? 손가락을 넣었는데 뜨거우면 잽싸게 빼겠죠. 손가락이라는 거는 센서입니다. 자동차는요 센서 따로 액추에이터 따로 이렇게 됩니다. 곧 센서 값을 ECU가 받아서 액추에이터에 명령합니다. 야 인젝터 너 열어줘.
닫아줘 이렇게. 그럼 인젝터 분사가 되는 거예요. 많은 정비자분들이 이렇게 손가락을 넣었더니 뜨겁네 그리고 손가락을 뺀 것이 아니라 손가락을 잘라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손가락이 뜨겁게 인식했으니까 손가락을 잘라야 됩니까? 사람이니까 그렇게는 안 하죠. 자동차에서 S1이 정상 작동하고 S2가 비정상 작동이다. 그냥 센서를 갈아보자. 이런 고지식한 정비 방법에서 탈피하시고 SCR이라는 장치가 곧 요소수를 뿌릴 이유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자동차는요 1년을 타는데 요소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근데 어떤 차는 한 달, 두 달 타는 동안에 요소수가 몇 번 들어가요. 이 요소수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연이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만 생각해 주세요. 상제님, 이상제님, 이제 선생님을 위해서 드린 답변이 궁금증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영상을 보시고 상제님 마음에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아셨죠? 좋아요. 상제님은 구독자시겠죠? 그래서 구독은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요. 지금 영상은 오직 상제님을 위한 영상이면서 또다시 상제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행복한 월요일 되십시오. 그리고 자동차로부터 고민을 싹 풀어버리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영호TV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